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2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명식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오늘과 내일 공부를 하게 되면 일단 경자년 김묘월은 마치고 4월 4일 청명부터는 이제 경자년 김묘월이 지나서 경진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묘월 이틀 남았으니까 이제 묘월에 대해서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누누이 강조 드리는 말씀. 자, 일간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원령을 보고 원령을 주변으로 해서 합이 있는지 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게 되면 왕세라든가 한열의 개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어저께는 간목, 오늘은 을목이 되는데 같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음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 그래서 산에 가게 되면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큰 뭐 벚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큰 나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간목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산에 갔을 때 풀이라든가 화초라든가 아니면 산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풀 것들이, 야생화들이 많이 있게 되죠. 자생하는 그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을목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 아니라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우리 화회라고 하죠. 화회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그래서 꽃을 피우는 나무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을 이제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과 다르게 간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뻣뻣하고 강하고 곧게 자란 그런 성향이 있지만은 을목은 간목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을목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는 화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동냥지목으로 쓰겠다고 칼로 베서 동냥지목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화초만 다 죽고 아무런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냥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회목, 회초, 즉 화초가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된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국세로 놓고 보게 되고, 을목이 목화통명이 될 때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냐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을목이 목화통명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도 가을에도 그다음에 여름에도 목화통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월과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인월할 때 묘월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월과 묘월이 어떻게 돼요? 목왕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왕절.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1년 12달 중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목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되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무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미 벌써 어떻게 돼 있냐면 허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관살, 즉 가을이기 때문에 목화통명을 이룬다 하더라도 힘이 그렇게 없는, 게 왕성한 힘이 활동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시사철 목화통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계절은 어떨 때 인월 묘월 같은 목왕절에 간목 을목이 병화 내지는 정화를 봤을 때 목화통명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가장 힘이 있을 때 목화통명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때가 가장 젊고 이쁠 때라고 하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개 중고등학교 때가 가장
이쁘고 그럴 때인데 이제 요즘 애기들은 뭐 화장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럴 때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화장 안 하고 꾸미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죠. 이때 가장 싱싱하고 이쁠 때죠. 그러니까 목도 가장 왕할 때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할 때 내가 나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목화통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내지는 정화 같은 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정화만 봐서는 안 되고 임묘월에 항상 수는 많은 수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물에 해당이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이제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묘월의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더 좋은 공력, 즉 을목이라든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은 개수가 된다.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쓰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고 뭐라 그럴까 좀 공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가 편인이 되지만 일간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인보다는 편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론적으로 놓고 보면 정인이 좋고 편인이 나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간의 특성상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잖아요. 큰 물이기 때문에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고, 그래서 임수가 세력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초 같은 경우는 저기 수도꼭지에서 물 들어가서 세게 주는 것보다는 물조루라든가 아니면 분무기로서 물을 조금씩 적당하게 주는 것이 더 을목을 키울 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 묘월, 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는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개수 한 점, 자수 한 점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이제 을목이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묘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묘월 끝나는 거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 복습, 중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방 또 말씀드렸지만 모광절이에요.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묘월이고 다음으로는 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 격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양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목 앞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양인을 논한다라고 하면서 을목의 음간에 대한 양인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고요. 음간은 양인이 아니라 오히려 음인을 논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양인은 양간만 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를 보게 되면 양인이지만 을목은 묘를 보게 되면 양인이 아니라 그냥 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든 일간은 왕합니다. 그래서 왕한 일간을 관성으로 제할 것이냐 아니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 즉 왕한 일간의 기운을 화로서, 즉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을 취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 봄의 나무는 금을 쓰게 되면은 뭐예요? 화초가 자라나는데 그 화초를 갖다가 그냥 칼로 베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춘불용금,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를 치용하고, 화 중에서도 병화를 치용해서 을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지금과 같이 벚꽃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진달래들이 활짝활짝 꽃을 만개할 수 있겠고요. 꽃이 많이 피면 필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좀 뿌리 있는 개수가 촉촉히 있어주게 되면 봄에 을목이 목화통명을 이루어서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묘월생은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병화개수로 조합되는 것보다는 병화개수로 조합되는 것보다는 정화 임수로서 배합되는 것이 좀 공적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즉 병화개수가 꿩이라고 하면 정화 임수는 꿩 대신 닭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을목과 월령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격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이 아니라 이것은 걸록 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걸록격은 어떻게 돼요? 일간이 어떻게 돼? 신왕하다. 신강은 월령을 택하지 않고 타 간지로 일간 을목을 생각하는 수목이 많은 경우에는 신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일단 월령을 택해서 일간이 왕할 때는 신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뭐 신강이 됐든 신왕이 됐든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월령을 득해서 왕한 거하고 월령은 득하지 못했지만 타 간지에 목이 왕해서 일간이 왕한 거는 약간 사람이 근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신강이 됐든 신왕이 됐든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겠고, 그 다음에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되게 관사를 추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추용은 법이지만, 자, 일간의 특성 간목이라든가 을목, 봄의 나무죠. 묘월, 인월 내지는 묘월 즉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 되는 목화통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존재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의 용도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식상인 화를 쓰게 되겠고요. 인성인 수로서 목에 뿌리를 배양해야지만 나무가 마르지 않고 땅이 마르지 않고 또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야지만 꽃을 그만큼 또 활짝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 말씀드렸고,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있어 배합되어주면 좋겠고, 이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로서 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을목 입장에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성이죠.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거 체음 용량 체양 용음에 따라서 원래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지만 해 중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뭐예요? 천간의 임수는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기 때문에 음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인성이라서 봄에 수가 있는 건 나쁘지 않죠. 한 점 정도. 근데 요 해수라고 하는 것이 월령의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월령 자체 묘목만 있어도 일간이 매우 왕하죠. 신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까지 보게 되면 해묘, 이때는 미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해묘 이렇게 되는 것을 글자 한자가 빠졌기 때문에 준방합이라고 해요. 방합에 준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원래는 해묘미 목국 완전히 세 글자가 있어야 되지만 그 글자가 한자가 빠져도 방합에 준해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목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년에 태어났다 내지는 미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짜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목이 극왕한 것으로, 그냥 신왕한 것이 아니라 극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뭐예요? 전왕격으로서, 이거는 이제 별격이죠. 전왕격으로서 인숙, 격도 논해 볼 수 있다. 근데 타 간지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환격, 즉 곡직 인숙격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전환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한테 종하는 거예요. 일간이 묘월이 태어나서 전체가 목으로 되면은 일간이 그냥 전체가 다 목으로 되는 거고, 간목이 묘월이 태어났는데 전체가 목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일간한테 종하는 거예요. 같은 오행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이 목으로 종하는 것을 곡직인숙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정화가 전체가 화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염상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가 무토기토가 전체가 토로 이루어졌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세격이라고 해요. 가세격. 그 다음에 금이
경금 내지는 신금일간이 전체 사주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백호격 내지는 종혁, 종자가 붙어서 종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종혁격 있다라고 하고, 수가 임수 내지는 계수가 전체가 수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윤하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왕격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는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직인수격, 그다음에 염상격, 가세격, 백호격, 백호격은 다른 말로 종혁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윤하격,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전체가 모로 이루어졌다. 을목이 목강절이 태어나서 전체가 목이면 뭐예요? 곡직인수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죠. 수도 한 점 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간이 더 왕해질 필요는 없겠고, 화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개수가 아니라 일지에서 해수는 곧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장간이 해중에는 임수가 있죠. 이 지장간을 모르면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해 안에는,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본기이기 때문에 해수는 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양이기 때문에 을목이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를 본 것과 같기 때문에 얘를 정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됩니다. 해수만 있었어도 충분했을 것 같긴 한데, 연지에 자수가 있게 되면 물이 좀 적정한 것 이상보다 완전히 너무 많은 것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약간 필요 이상으로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제하는 용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 그러니까 수가 좀 너무 좀 많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화가 한 점도 없는 것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죠. 자, 월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도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관성도 뿌리가 없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성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관성이 수를 생해하는 용도, 그다음에 수는 다시 나를 주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금생수, 관인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보는데, 이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죠. 남편이 뿌리가 없는 것,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관성이 뿌리가 없죠. 하지만 관성을 쓰지 않고 화를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단 경금 기토가 뿌리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 편재, 을목 입장에서 편재 재성이라 하더라도 이 재성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뭐 그렇게 크게 득이 된다 내지는 크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 꺼리는 신도 아니고 용신 내지는 희신도 아니면서 그냥 그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냥 한가 한신, 그냥 수를 생해주는 역할, 금을 생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뚜렷한 어떤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런 것을 한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는 충분히 받고요. 오히려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해묘 목국에서 일간이 좀 왕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인데,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되죠? 그렇죠. 바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를 보지 못하고 수만 많으면 봄에 햇볕 없이 물만 많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서 꽃을 못 피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 화를 보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상관이죠.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도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병화는 상관, 경금은 정관. 그래서 뭐예요? 상관, 견관 돼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관, 견관 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중인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병화가 금을 극하는 그 중간에 기토가 있죠. 그러면 이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해주게 되고요. 토는 다시 금을 생해주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자시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화를 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화는 묘목은 승목이 되겠고 지지로 자수, 해수 또 자수가 있게 되면 사주 자체가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쉬운 말로 봄에 꽃나무라든가 회목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둥둥둥둥 떠 있는 것과 같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을목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운으로 가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금운 가더라도 수운 가게 되면 수가 더 살아나게 되고 수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병화가 위축되게 되는 것이고 금운이 오게 되면 수가 다시 금생수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을목이 부패하거나 썩을 수가 있겠죠. 반드시 목화운을 놓고 봐야 되겠죠. 목화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명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뭐 병자대운 중에는 대운은 지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병자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대운을 천간 5년, 지지 5년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운은 이거는 이제 뭐 관점에 따라서 이제 5년씩 나눠 보셔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5년을 나누든 뭐 10년을 나누든 상관없지만 제가 사주를 보는 관점은 천간 지지를 나누지 말고 병자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거는 천간 병년 병대운 나누고 지지 자대운 자대운 나누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봤는 관점에서는 원당치 않죠. 병화는 지지의 병자냐 병인이냐에 따라서 병화의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라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병자 대운 들어가게 되면 병화가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지지는 뭘 중시 본다? 대운은 지지를 중시 보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가 투출된다 하더라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자시가 병화가 투출된 것은 장점, 자수는 단점이 되겠고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병술시 같은 것이 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술토가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건토라서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수가 이렇게 이 정도 있게 되면 충분히 뭐 건토가 있어도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기토 경금도 술에 뭐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기토 경금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병자 시하고 병술시하고 차이는 뭐 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토가 있어서 능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절제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병자시와 병술시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병술시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축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축 이거 뭐죠? 해자축은 이건 뭐예요? 방으로 이거 뭐예요? 방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자 쪽 방합을 형성했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방합이 된다 안 된다? 방합이 절대 되지 않는다. 왜냐?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이 해자 축 방합이 형성되려고 하면 이 월령이라고 하는 곳에 것이 왜냐면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이 되어야지만 방합이 형성되는 것이지 묘월 봄에 해자축이 있다고 해서 방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단 수가 많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읽고 해자축이 있게 되면 수는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병화가 있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목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중에서 순목만 많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화가 오히려 질식 이런 경우는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목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대운이 어디로 가는 게 좋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옥다화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화가 을목인지 정화를 봐서 목화 통명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공력이 그만큼 병화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습목 물도 많고 물이 많은 습목 묘월에
자칫 잘못하면 경금이 있긴 하지만 목화화식 돼서 정화가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도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발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겠죠. 자, 이거 경진시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경진시 진토 보는 것, 그 습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 사주 전체에 화기가 하나도 없죠. 이거 음농습중이라고 그래요. 음농습중이 된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죠. 음침하고 어둡고 습하고 이런 거죠. 음이 짙을 농자, 음이 짙고 습함이 가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음습함으로 이루어지죠. 화기가 하나도 없고 목도 습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음농습중이 되게 되면 마치 화초가 햇볕을 보지 못하고 물만 많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마치 콩나물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생시가 될 수 없겠고요. 신사시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화를 받기 때문에 병화가 투출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사중 병화가 있어서 좋을 것 같으나 사해 상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중 병화가 깨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해묘한목하기 때문에 사해 상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때고 사회상충은 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불길한 조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상충을 무시를 할 수는 없겠고요. 한 가지 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한테 칠살평관이기 때문에 언제도 대운이 도래하게 되면 이 신금은 을목을 극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는 생신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매우 음습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병자시, 정축시 내지는 병술정예시가 오는 것이 좋긴 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병술시가 오는 것이 좀 온당하다. 이모시도 있긴 하지만, 자, 이모시를 한번 볼까요? 이모시가 된다 하더라도, 자, 해수, 자수, 물론 해묘한목하니까 해수의 근원이 많이 목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을목은, 자, 물에 뜰떠서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이렇게 화를 보는 건 나쁘지 않으나 임수가 투출돼서 들어오는 것은 쉬운 말로 뭐냐면 봄에 비가 자꾸 내리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막 썩 좋은, 그게 나쁘다라고 보지도 않지만 썩 좋은 생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예시 사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경진년, 김효월, 을묘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같이 볼 사주 2020년 4월 2일 목요일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자년, 김효월, 을해일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점 경금도 같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묘월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해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묘목이 있게 되면 일간도 좀 왕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요 두 가지 한번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뭘 살펴봐야 된다? 월령인 묘월을 살펴봐야 된다. 이것은 사주를 보는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글자 붙들고 아무리 사정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간목과 같은 대립목, 즉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을목 가지고는 동량지목, 즉 버팀목이라든가 어떤 큰 골조로서 쓸 수 있는 강목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초 내지는 회목이라고 했죠. 꽃을 피우는 풀 내지는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초 내지는 회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목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화초를 심게 되면 따뜻한 햇볕과 화와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죠. 불의 개념,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을목을 촉촉하게 해줄, 윤습하게 해줄 물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 어느 계절이든 간에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을 잘 배합해야지만 을목이 꽃을 잘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만 있고 화가 없게 되면 이거는 마치 콩나물과 같이 뿌리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고요. 물이 없고 화만 있게 되면 을목은 말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하고 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을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바로 원령을 놓고 보는 겁니다. 원령 안에는 계절이기 때문에 왕세, 왕하냐 약하냐, 그 다음에 한열, 뜨거우냐 차가우냐의 개념을 월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월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그 다음에 가을인 6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겨울인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각각 용신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춘이라고 합니다. 이 묘월은 목이 가장 12계열 중에서 목이 가장 모광철입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도 마찬가지로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한데, 봄의 나무는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관살로서 억제하기보다는 봄의 나무는 춘불 용금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왕하더라도 금을 쓰지 않고요. 오히려 식상인 화로서 을목이나 감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이 봄의 나무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좀 주로 쓰게 되겠고 수를 그 다음에 보조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를 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 좋다. 쉽게 말하면 봄에 여러분들 꽃씨 심는다고 생각했을 때 꽃씨를 땅에다 심고 물을 적당하게 준 다음에, 너무 많이 주면은 꽃씨가 발화가 되지 않고 썩어버리죠. 적당하게 촉촉할 정도로 물을 주고 따뜻한 햇볕을 받게 되면 바로 꽃씨가 발화가 돼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화가 있느냐 수가 있느냐, 이것을 놓고 보면 되겠죠. 오늘 명식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수기가 좀 많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지에도 묘목을 받죠.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거는 해수가 있어서 해묘한목해서 일간이, 이것도 왕하긴 한데, 이렇게 해묘한목해서 일간이 왕한 것과 묘를 봐서 일간이 왕한 것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수기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좀 너무 많아서 질펀해져서 음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목 자체가 좀 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이라고 하는 것, 수기라고 하는 것은 진중에 있는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을목,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 진중에 있는 개수가 간신히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요 정도면 좀 물이 좀 부족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은 물이 좀 많고 경금이 생겨주게 되니까 요거는 물이 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진중에 이렇게 개수가 있으니까 경금이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 경금이 진중에 있는 개수를 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는데, 그건 약간 뭐라 그럴까, 억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한다라고 놓고 보시는 것이지, 경금이 진중에 있는 개수를 상한다, 이런 것은 약간 억지스러운 이론으로 보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이 목을 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수가 원국 자체 이렇게 자수, 해수 내지는 개수, 임수가 있게 되면 금은 수를 생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토의 생조를 받는 기토도 이제 금을 생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금은 뭐냐면 목을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아무리 왕하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 때문에, 금으로 인해서 을목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것은 수가 있어서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기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금은 말씀드렸지만 목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도 없겠고, 화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수기가 좀 부족하긴 하더라도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쓴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음습한, 봄에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목화통명이 돼서 화초를 이쁜 꽃을 피우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죠. 반드시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가 돼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 생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수가 이렇게 있는 중에 다시자수를 보는 것은 이거는 매우 음습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목이 왕한 거고 수기가 매우 좀 부족하죠. 진중에 있는 개수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 시지에서 자수,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수는 요 명식과 같이 그렇게 음습하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어디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죠. 화가 살아나야지만 을목의 왕한 을목의 기운이 발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주는 병술시가 오히려 병자시보다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지금 사주 분석 특강만 들으시는 분들은 요 설명을 못 들으셨겠죠. 그러니까 요 일진 강의를 들으시면 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병술이 되더라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 사주는 병자시가 아니라 병술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묘술이 합하게 되고 수기가 매우 좀 부족한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운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식에는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나은 것이고,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술시보다는 병자시가 낫죠. 어떤 분들도 이거 선생님 여기 진토하고 술토하고 진술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이건 진술충이 되지 않고요. 자, 묘술이 그냥 합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힘을 얻어서 좀 건조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병화도 경금을 극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토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에서 경금이 뿌리를 둔다라고 극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생시가 만약에 정축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축시. 자, 이렇게도 정축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정축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해자축 방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해야지만 방합이 되는 것이고, 이건 그냥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데, 자, 수가 너무 많은 중에 순목만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뭐예요?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화식이 될 수 있다서 화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주 명식도 마찬가지로 자, 간목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기는 한데 묘목도 쓴목, 이 일지에 있는 것도 쓴목, 그 다음에 정화는 이 쓴목이 많게 되면 똑같이 목다 화식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경금이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억제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어느 정도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화운으로 가서 정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좀 괜찮아질 수 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화도 부족한 것이고요, 수도 부족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매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습해져요. 음이 너무 강해져서 음농습중한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여명이다 보니까 초년 무인대운을 빼고 나서는 다 음습한 대운을 만나게 돼요. 물론 이제 갑술대운 정도는 토가 있긴 하지만 이 갑술대운도 술토는 진하고 충을 하죠. 진술충. 그러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국세가 많이 토로 인해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원국에 있는 정화는 음농습중하게 돼서 매우 어떠냐면 병화만큼 공력이 없죠. 물론 이제 병자 대운 같은 경우 병화가 투출돼서 온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중심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자수가 오게 되면 자진합하게 되면 수가 살아나죠. 그러면 음습한
사주국세가 다시 수기가 왕해지게 되면 음습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매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온기가 확 있어야 되는데 물만 많게 되면 콩나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운 가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운 가게 되면 진유합금 도 할 수가 있겠고 유축합금도 할 수 있겠죠. 금이 살아나게 되고, 금이 살아나게 되면 을목의 뿌리인 묘목을 다 충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임신대운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 이 정화, 임수는 정화를 정임합해서 묶어버리게 되고, 개수는 자칫 뭐예요? 정화를 갖다가 극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운세 자체가 뭐예요?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좋았을 텐데 금수운으로 가면서 매우 한습해지고, 그 다음에 을목 자체가 뿌리가 이게 물이 많게 되면 뿌리가 이게 썩죠. 그래서 매우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국 자체가 좀 수기가 부족할 것 같은데 대운 자체에서 계속 금수운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수기가 이렇게 부족한 사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금운을 왔을 때 을목의 뿌리를 다 상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특수 체질이죠. 약간 좀 예민한 체질, 특수 체질로서 약간 고생을 많이 한.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약 같은 거를 먹어도 약발이 잘 듣질 않아요. 약발이. 그래서 약 같은 거,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약을 못 먹으니까 약 먹으면 뭐 토하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그 약에 대한 효능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몸이 시름 이렇게 아프죠. 그 다음에 음습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몸이 아프게 되면 몸이 붓는 겁니다. 대개 이런 경우 살이 쪘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거는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이 계속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몸이 계속 붓게 되죠. 거기다 대고 이게 금이 이렇게 왕해질 때는 진유합금, 유축합금, 그 다음에 화는 깨지게 되니까 금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목이 다시 상해를 받게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내지는 폐 같은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여명인데 계유대운 정도 이렇게 폐하고, 폐도 문제 있지만 일단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국 자체가 좀 음습해요. 근데 이 음습한 것이 화운을 갔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대운 자체가 음습지지로 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그다음에 특수 체질과 대장암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운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분들 사주를 감명함에 있어 원국만 놓고 금묘화실이네, 연주가 좋으면 초년이 좋고, 월주가 좋으면 중년이 좋고, 일주가 좋으면 장년이 좋고, 일시주가 좋으면 뭐가 좋아요? 말년이 좋다라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낭설인 거고요. 항상 대운이 좋아야지만, 대운이 초년이 이렇게 좋으면 초년이 좋은 거고요. 이렇게 좋으면 중년이 좋은 거고, 이렇게 좋으면 장년이 좋은 거고, 이후로 좋은 것은 노년이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 초년 이때 빼고는 조금 많이 힘들었던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좀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화기가 좀 부족한 중에 뭐예요? 금수운을 많이 만난 그러한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